안녕하세요.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온 짧은 감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서전에 간 거였고, 셋째 날인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마침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오픈런 할 수 있었고요. 또 오전 9시 정도에 코엑스에 도착했는데, 1시간 전이었는데, 입장 1시간 전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홀에 들어찬 모습이어서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 전날이나 뭐 지난해 후기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일찌감치 많이 와서 뭐 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거나 뭐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맛집 줄 서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괜찮았던 게 뭐 아예 편하게 좀 바닥에 앉아서 수첩 같은 거를 좀 미리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글도 좀 끄적여 보기도 하고, 또 도서전 안에서는 읽을 거리들도 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읽을 수 있었고, 또 좋았던 게 제가 정세랑 작가님이랑 박상영 작가님 북토크를 예매에 성공을 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때마침 정세랑 작가님 신간까지 나와서 사인도 받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돌아다니기보다는 저만의 이벤트들로 동선을 좀 채울 수 있어서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북토크에서 들었던 인사이트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하자면, 정세랑 작가님은 경솔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글을 쓰는 것이 베스트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작이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에 못하는,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솔한 것도 그닥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신중한 것도 창작의 시작, 스타트 라인을 끊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마음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조사의 부분에서 점점 이런 웹 검색, 온라인 검색, 뭐 AI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현실의 물리적인 자료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거는 정 작가님이나 뭐 박상현 작가님 둘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현실에 있는 책을 내가 원문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논문이나 통계를 찾아본다든지, 자신만의 경험을 녹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작품을 쓰다가 막힐 때, 그럴 때 오히려 텍스트를 조금 벗어나서 미술관을 찾아서 미술 작품을 보다 보면 언어라는 매체로 표현된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언어를 좀 떠올리게 된다라고 박상영 작가님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았고, 또 정세랑 작가님은 바다를 찾아서 진짜 파도를 내가 오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소리도 듣고 하면서 환기를 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작가님들의 좀 공통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고쳤을 때, 이때 정 작가님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밀도 조절에 신경을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단 뭐 아니면 챕터별로 쭉 한번 읽어보면서 뭐 재료의 양이라든지 서사의 농도라든지 이런 촘촘함과 듬성듬성, 어디는 촘촘하고 어디는 듬성듬성하고 이런 것들에 좀 수준을 맞춰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구심이 드는 쪽이 잘 쓴 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쓰면 의구심조차 들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의심하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는 사람들,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과물이 좋고 인상 깊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서전에서 직접 산 책들과, 그리고 읽고 싶은 책, 개인적으로 발견한 책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일단 산 책은 먼저 정세랑 작가님의 신간 에세이, 이거는 제가 작정하고 살려고 작정하고 갔었던 거고,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북토크 때 못했던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글을 써보려 하면서 느꼈던 좀 어려움이나 궁금증, 고민 같은 것들을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런 경험이나 자신만의 생각으로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네, 정세랑 작가님의 당신의 독자가 될게요. 그리고 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충동적으로 구매한 책, 미시마의 도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 작가,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도쿄를 알아가보는 책입니다. 여행기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도쿄에 가게 되면 새롭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이렇게 앞에 지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책을 읽게 되면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서전에서 발견한 책 두 가지 정도 리스트업 해놨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작가 아멜리 노통부의 갈증이라는 책입니다. 열린 책들 부스에서 보고 이건 꼭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부터 십자가형, 부활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예수의 1인칭 시점으로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건 정세랑 작가님이 북토크에서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하나인 건데 게임 업계의 사람들, 게임 개발자들의 이야기이더라고요.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려고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도서전에서 입장 팔찌를 받고 입장을 기다리면서 이 팜플렛을 좀 뒤적였거든요. 그런데 첫 장에 김현수 작가님이 클로드와 제미나이와 공동 작성한 이 짧은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최근 저의 질문,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길을 밝혀준다고 느껴져서 줄을 서면서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일부분만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소장할 계획이라서 말씀 주시면은 공유를 전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호모 두드리다. 두드리는 한국의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다. 또한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두드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불은 나무로 된 두드리의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두드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에게는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서 AI라는 불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무엇을 물어봐도 AI는 막힘없이 답한다. 단숨에 소설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찍는다. 이 불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이 세찬 불길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슬기가 필요할까? 여기에 인간과 AI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AI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답으로 가능성의 문을 닫는다. 인간은 더 큰 질문으로 그 문을 다시 연다. 욥의 질문은 고통의 의미를 새로 쓰게 했고 장자의 질문은 현실의 경계를 허물었다. 인류의 사유가 매번 한 걸음씩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 것은 확률이 가리키는 답이 아니라 그 답 너머를 향한 질문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질문들의 기록이 바로 책이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에게 다가간 최초의 인간 이후로 인간은 그 불로 무언가를 만들어 왔다. AI라는 불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불이 아니라 이 불로 어떤 질문을 벼려내느냐다.